그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가 음. 상당히 놀라운 대목을 발견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는 한 예.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이제 강 기자님을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네네. 그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나와요. 예, 네. 거의 그 끝부분에 보면. 예. 예, 예, 예.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사실 과격한 표현이에요. 네. 이게 무슨 살인죄라든지 음. 뭐 이런 정도가 되면 혹시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쓸 수는 네,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추가 피해가 상당히 음. 우려가 되죠. 그런 살인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흔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은 사실 언론사 기자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다들 한 번 정도는 그 고소나 고발을 당해봤던 혐의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음.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건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과격한 내용이에요. 예. 이 영장 범죄 사실의 이제 논리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은 그래요. 이미 그 조선일보 등 보도에 따라서 청담 술자리는 허위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강진구는 이거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이 청담 술자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2차 가해를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진군을 구속하지 않는 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는 한 그 피해는 양산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지금 논리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면 저의 죄는요 원초적으로 세간 보도라고 표시된 조선일보 보도를 믿지 않은 죄인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그대로 수긍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스스로 발로 뛰어서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취재했던 거.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일보를 믿지 않은 죄가 지금까지 구속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구속을 위한 필요적 고려 사항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 네. 이제 범죄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과 함께 뭐가 있냐면 네. 피해자, 중요 참고인에 대한 2차 위해 우려가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이런 정도면은 거의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위한 방탄 구속영장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그렇죠. 이제 물론 거기에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뿐만 아니고 청담 술자리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이 물론 좀 다른 있어요. 사람도 있죠, 뭐. 그 예, 다른 예.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취재하는 것도 이제 다 이제 언급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청담 술자리가 있었던 걸로 유력하게 지금 지목하고 있는 이제 이미키 씨, 네. 이제 업소 이제 거기 그분도 이제 강진구의 그 취재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로 지금 적시가 좀 돼 있긴 해요. 네, 예, 예. 그런데 그 이미키 사장님도 제가 안타까운 게 그 남을 좀 그만 좀 괴롭히라고 이런 얘기들 많이 보내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아니 저도 사장님이 그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장님 주장만 가지고는 제가 정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물을 삭제한다는 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수사 결과 우리가 보도를 잘못한 게 사실 드러나면 우리가 이제 정정 보도하고 영상물 삭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이 이미키 사장님의 피해는 만연히 계속해서 수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심지어 강진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면서도 그 허위사실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좀 경찰에 이 이미키 사장님을 사실 저는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키 사장님한테는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으니까 저도 안타까워서 그러면 차라리 업소에 있는 CCTV를 한번 저랑 같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런 제안도 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정정 보도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에다가 이제 영상물 삭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 거 CCTV를 같이 보자.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이 CCTV를 자기네가 경찰에다가 제공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우리는 이미 이 포렌식 그다음에 통화 위치 기록 통해서 동선이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굳이 CCTV 안 봐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CCTV를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제가 그러면 CCTV를 좀 같이 보자. 강진구가 보자고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이미키 사장 변호인들이 그 CCTV를 경찰한테 줬고 경찰이 그걸 이제 분석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CCTV를 안 본다고 했던 경찰이 또 강진구가 보자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달라라고 했는지
뭐 그것도 뭐 의문스럽긴 하죠. 예.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구속을 위한 필요적 고려 사항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재밌는 네. 부분이 국가 사회적의 손실 우려가 있어요. 네. 국가 사회적 소모적 논쟁과 분열을 일으켜서 네. 그런 국가적 사회적 손실이 네. 생길 우려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네. 그 구속을 위한 필요적 고려 사항 중에 하나로 거론이 그렇죠.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다 공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검증을 받아야 되고 공인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사실 감시되어야 되는 음. 대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취재가 어떻게 국가 사회적 손실이 되는 거죠? 거기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국론을 분열시키겠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했고 대통령도 나서서 그런 유치한 가짜 뉴스라고 얘기했으면 대통령이나 법무장관 이 정도 했으면 언론이 그건 자기가 보도한 게 사실이 아니구나 하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조선일보에서 첼리스트가 경찰 와서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까지 나갔는데 왜 너는 계속해서 청담 술자리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그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그 이미지를 깎아먹고 이게 국론을 분열시키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의 죄는 아까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만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말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를 믿지 않은 죄, 그걸 믿지 않고 자체적으로 취재 활동을 벌인 죄, 예, 뭐 그게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국론을 분열시킨 원흉이 된 거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불편한 보도를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딱지를 붙이면 되겠네요. 네. 국론을 분열하고 네. 국가적 손실, 사회적 네. 손실이 생긴다. 네. 예, 그러면서 틀어막으면 되겠네요. 뭐. 예.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변호사들도 뭐 충분히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상의를 하셨을 것 네, 같은데. 일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동훈 장관 주거침입, 스토킹 관련된 것은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이 됐고 그 부분들은 새로 추가된 게 없어요. 그랬고 그래서 다시 그 사안을 가지고 다시는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 청담 게이트 부분들인데 이 청담 게이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위 사실로 얘기를 하면서도 허위 사실로 판단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 뭐 잘 알겠지만 어쨌든 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공인 중에 공인이잖아요. 국가기관이고 그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뭐 일부 혹자에 따라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 복수의 목격자들 증언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설령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구속까지 할 사안이냐? 우리 기억을 하겠지만 박근혜 그 정권 시절에 그 산케이 신문의 그 갑도 그 지국장이 정윤회와 박근혜의 7시간 세월호 그 사태 당시에 그 의혹을 제기를 했다가 그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허위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 박근혜가 아니고 국가기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의혹 제기를 처벌해서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들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무죄 선고를 했거든요. 그게 사실 상식적인 법의 판단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실은 이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자꾸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개인 한동훈과 개인 윤석열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보는데 그 김현장 변호사와 함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그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의혹은 이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이거 가토 지국장 사례를 적용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무죄가 사실 선고돼야 되는 사안인 겁니다. 최소한 이걸 가지고 구속까지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라고 해서 뭐 법률 전문가들은 엄격하게 이걸 뭐 아무리 우리가 법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더라도 사실 이걸 가지고 구속까지 하는 거는 뭐 상식적이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최종적인 결정은 담당 판사가 하는 거니까 저희는 뭐 결과를 아직까지는 뭐 낙관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도 언론 음. 보도를 가지고 다투는 사건에서 네. 취재 기자를 구속시키면서까지 네.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 현대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그 많은 사례가 없어요 실제로. 네. 대다수는 사실은 뭐 국고법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 집시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혹시 하면 음. 모를까 언론 보도를 가지고 기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재판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은 그 취재 기자를 구속하면서까지 하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고 그리고 없습니다. 사실은 되도록이면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되도록이면 그런 사례들은 남기지 않는 게 좋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뭐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거에서도 이 특히 이 권력기관 그리고 국가 그 기관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보도가 유통이 될 수 있어야 이 건전한 민주적인 여론이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제 지금 아까 국론 분열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찬양하고 미화하고 하는 기사들만 넘쳐나는 건 그거는 국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야말로 상당히 위험한 우리 사회가 위험한 징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이 돼야 국가 그 기관이 항상 누군가로부터의 감시를 받는다라고 의식을 하고 그래서 뭐 제2, 제3의 이제 그 비위 활동들을 예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뭐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는 지금 원흉처럼 이번에 영장에 기재가 됐는데 국론 분열을 좀 청담 술자리 관련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사람은 자꾸 수사 결과를 지연시키고 구속 영장에서까지도 허위사실 판단극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될 저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진상이 여전히 의혹이 지금 지난번 신년 초에 여론조사에 보더라도 뭐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70%는 여전히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한다라고 지금 답변하잖아요. 그걸 저희 책임으로 물을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수사기관이 해야 될 몫이고 여전히 이 국민적인 의혹이 가라앉지 않은 기자는 계속해서 취재를 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참 뭐 일반적으로는 권력과 언론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거는 사실 좋을 리 없죠. 사실은 당연히 그거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아닌 것이죠. 근데도 이렇게까지 이제 혐의들을 추가하고 또 혐의들을 늘려서 강 기자님을 그렇게 잡아 넣으려고 하는 이유. 네, 그거는 아마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청담동 술자리는 이미 조선일보 보도 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는 덮였어야 될 사건인 걸로 보는 거죠. 그래야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이 말을 막을 수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건데 지금 유일하게 청담 술자리에 대해서 그 의혹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건 딱 더 탐사 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더 탐사 기자에 대해 구속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더 탐사를 구속 같은 방법이 아니면 더 탐사의 취재 활동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